어떻게 사람 이름이 오니안 코포님? 크크를 생각하게 만든 오니안 코포는 진격의 거인 중후반부의 옐레나와 패키지로 등장한 인물이다. 그는 말에 기술자면서 항공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귀중한 인물인데 자신의 조국을 해방시키고자 지크의 계획에 가담하여 옐레나와 함께 파라디 섬 사람들에게 항복했다. 이후 순수한 목적으로 기술을 알려준 인물이었지만 정작 옐레나의 저울질로 인해 괜히 한통속처럼 보여 생고생을 했다. 이처럼 그는 지크의 진짜 계획을 몰랐던 순진한 인물이었는데 말에 놀러와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는 인물들이 순진해 보였는지 자동차에 필요한 먹이가 당근이라며 대놓고 사기를 쳤다. 국적은 본국이 마레 제국에게 멸망당하면서 마레 소속이었지만 파라디 섬에 들어와 에르디아국 시민이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다. 키와 몸무게는 176cm 75kg에 이름의 유래는 아프리카의 신화에 나오는 창조신에서 이름을 가져왔고 영국의 배우 존 보에가가 오니안 코폰을 보며 본인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정도로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했다. 851년 마레가 지난 몇 년 동안 시도했던 시조거인 탈환 작전에 실패하자 가장 먼저 보낸 조사선에 탑승하여 도착했고 한지 조회의 제안으로 인해 옐레나와 함께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파라디 섬의 인물들과 협력 관계가 시작되면서부터 막혀있던 그들의 기술력을 끌어올린 데 도움을 주었다. 854년 레벨리오 전투에서 비행선을 조작하면서 완전히 에르디아군의 일원이 된 것을 인증했지만 정작 지크를 의심했던 픽시스가 의용군의 일원들을 전부 가두면서 같이 감금당했다. 그렇게 가택에 감금되어 있다가 자클레의 죽음에 조사받기도 했고 척수액 와인 배포 가담 여부에 휘말렸다. 이후 땅울림이 시작되고 나서 옐레나와 더불어 프록에게 공개 처형 직전까지 갔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지면서 연합 세력에 들어갔고 끝까지 살아남았다.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것 자체는 옐레나와 비슷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진 않았던 선을 넘지 않은 성격이었다. 또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샤가 던진 질문에 위트 있게 대답해주는 등 굉장히 친절했다. 또한 일행들이 마레에 처음 왔을 때도 안내자로 나왔으며 중간에 옐레나 때문에 친분이 있던 다른 인물들에게 의심받았지만 본인이 가진 뜻과 그들의 뜻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도울 정도로 정말 거짓과 사심이 없던 인물이었다. 지크의 열렬한 빠순이이며 작중에서 거인을 제외하고 키가 가장 큰 여성이고 거인을 보면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의 옐레나는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인물이다. 원래 그녀는 마레가 징집한 총알바지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지크에게 우연치 않게 도움을 받으면서 저 크고 거대한 것에 빠져버렸다. 이로 인해 다른 인물들은 거인을 보고 두려움이나 위화감을 느끼지만 옐레나는 지크와 에렌의 거인화를 보며 황홀해하거나 존경심과 감동, 눈물까지 표했으며 이렇게 차오른 감정들은 북받쳐서 결국엔 그 얼굴까지 완성시킴으로써 본인만 간직하고 싶은 예거 형제 사생팬이 되었다. 맞냐? 맞을걸? 국적은 마레 제국이었는데 에르디아국으로 변경했고 유독 키에서 외적인 특징을 볼 수 있을 만큼 키와 몸무게가 190cm에 63kg를 가진 꺽다리 여자다. 그녀의 이름은 헬레네의 이름에서 유래했고 진짜 정체는 마레의 보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거 형제와 함께 역사의 한 축이 되고 싶어서 세계를 구한다는 명목하에 마레의 식민지에서 태어난 인물처럼 동질감을 형성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다른 인물들을 선동했고 그렇게 과거를 허위사실로 꾸민 거짓말쟁이였다. 851년 지크와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파라디 섬의 배를 타고 접근해서 납포되었다. 한지가 제안한 협상을 지휘관이 거부하자 총으로 쏴버리고 오니안 코폰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 자신이 반 마레파라는 것을 밝히고 파라디 섬의 신기술을 전달했다. 852년 파라디 섬과 히즈루국의 만남을 주선하며 아즈마 비토를 초대시켰고 이후 에렌과의 미래를 통해 현재 에르디아가 너무 느긋하다며 계획을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척수액 와인을 니콜로에게 건네면서 고위층 간부들이 퍼마실 수 있도록 계획했다. 854년 에렌이 마레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찐 동료들이 에렌을 돕기 위해 지원할 때 같이 협조해서 레벨리오에 변장하여 들어가 두 명의 인물을 함정에 빠뜨릴 뻔했다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파라디 섬으로 돌아와 의심으로 인해 감금당하지만 예전에 심어둔 척수액 와인 작전으로 다시 풀려나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땅울림이 본인의 생각대로 돌아가질 않자 아연 실색하고 프록에 의해 사형에 처할 위기였지만 테오 마가트의 지시로 인해 구출당했고 이후 피크가 그녀의 뒷배경을 찾아내서 정체가 탄로났다. 연합 세력은 에렌의 목적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에렌을 뒤쫓았다. 모든 일이 너무 과해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녀는 예거 형제를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과한 여자였다. 심지어 동료라 해도 자신의 계획에 반하는 행동이나 모욕을 내뱉으면 빠꾸 없이 쏴버리는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지크의 계획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왕고집쟁이였다. 또한 파라디섬 상륙 작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파괴될 때 정작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는 표정을 지은 소시오패스였다. 게다가 정체가 들통나서 궁지에 내몰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과거를 긁어내면서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진격의 거인의 카부토였다. 끝났다.